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깻잎 전 싫은데요. 그것도 싫어. 안 다치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사고의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제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변호사즈에 합류하게 된 정덕현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전해서 슈퍼모델이 됐고 지금도 모델 활동 병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허주현 변호사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주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변호사즈 와서 이렇게 떨리는 것 같죠? 기분이 너무 설레고요. 열심히 촬영에 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가볍게 좀 이제 워밍업 토론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깻잎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깻잎 논쟁. 예. 자, 하나, 둘, 셋. 오, 저만 오고 나머지 분은 X인데요. 네. 밥은 혼자 먹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왜? 저는 이게 깻잎 눌러주는 게 마치 쌈을 싸서 먹으라고 주는 거 또는 이게 갈치나 이런 생선을 발라서 주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요. 저도 반대인 게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저만 애정어리게 자상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 마음은 좋지만 사실 제가 싫다고 하는데 멋시 주먼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자기 친구가 막 이렇게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잡으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어요, 사회가?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깻잎 정도 잡아줬다고 고군분투 될 수 있는데 밥은 혼자 먹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독고다이로 가려고 하세요? 아주 추워서 막 오돌오돌 떨고 있어.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그 여사친한테 이제 패딩을 벗어주는 거야. 네. 이건 이제 이 정도 네, 된다. 이 정도는 어쨌든 이게 깻잎은 이렇게 약간 타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그게 왜 타이거 이거 잡아준다고 거기서 침을 옮기지 않아. 아니 그런데 이 옷은 정말 친구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전 싫은데요. 그것도 싫어. 저는 제 거를 벗어주고 남편 거를 제가 남편이나 남자친구 걸 제가 입도록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어줬을 때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의 결론은 이제 인생은 혼자 살아야 된다. 옷 같은 거는 예, 자기가 잘 따뜻하게 입어야죠. 자, 근데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패딩까지 벗어줬는데 지퍼까지 올려준다. 이건 어때요? 올라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재밌게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입니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게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의료사고도 이제 발생을 하고. 네, 5분 동안 준비 시간을 갖고 또 치열하게 이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대측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의료진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입니다. 국민 중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한다 할지라도 이건 의료인들의 그런 기본권을 너무 제한합니다. 이미 이 법은 의료인들이 앞으로 의료 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전제하고서 만든 법률 같아서 의료인들의 그런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민 조사를 했는데요. 참여자 14,000명 중에 수술실에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98%나 됐어요. CCTV라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블랙박스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의료사고의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이게 약간 무조건적으로 항상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동의하에 그런 좀 중요한 시술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모든 경우에 100%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의를 둬야 된다. 네네.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비슷한 경우를 또 참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아주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바로 어린이집 CCTV. 자, 근데 결국은 통과가 됐잖아요. 아동학대 어떤 예. 문제들을 부모님들은 모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지금 피해 아동들을 구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방금 어린이집 얘기도 해주셨지만 약간 수술실 같은 경우는 밀실성이 굉장히 좀 중요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명을 다루고 환자가 이제 다
벗고 있거나 약간 무방비로 완전히 노출이 됐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에 네,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한번 합의를 해볼까요? 방어적 수술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잖아요, 그렇죠. 의사분들. 그래서 아예 학교의 과정, 수련 과정 중에 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실습 그런 것들을 그래서 미리 익숙하게. 연습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도 카메라가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요.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필수 과목을 만든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행 연습하면서 계속 그걸 녹화하면 본인이 또 얼마나 잘했는지 연습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형급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지원이나 이런 게 따로 되지 않으면은 이 기존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여기까지 지금 감당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저희가 조정이 됐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리 좀 연습할 수 있게 그런 수련 과정에서 좀 카메라든지 그런 녹화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고생하시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제 배심원당이 되겠는데 반대 한 분, 찬성 세 분, 3대1 와 자료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제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 미만 소년인데 그 밑에 소년도 어떻게 보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고요. 아동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 촉법소년 연령 정한 게요 거의 5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신체적 성숙도나 사회 환경이 요즘 5년 단위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좀 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강력 범죄가 너무 잔인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수님이 출연하신 그 소년심판이라는 뭐 드라마도 있었죠.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핫해진 계기도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이제 급증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랑 맞물리면서 나는 촉법 소년이니까 처벌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충격적인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극단적인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촉법 소년의 이 처벌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또 소년 범죄율이 꼭 낮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로 이걸 낮출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형벌 만능주의는 이런 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 13세까지 한 살 낮추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 13세가 보호 처분을 받는 그 촉법소년 연령 중에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또 굉장히 범행 수단도 잔인해지고 그 어떤 형사 책임을 질 만한 어떤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범죄의 경중이나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형벌의 두 가지 목적 중에 교화, 응보 모든 걸 조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는 한 살 정도 낮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떤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은 말은 이제 이렇게 징역형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보호 처분은 어른에게 징역형 못지않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지금 기존의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이들의 그 특성에 맞게끔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획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약간 낙인 효과가 있는 것은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연령을 하향시키는 법안이 이제 시작된다고 해서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종합적인 사회적인 대책을 이루기 위한 신호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피해자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사건들 보면은 이 촉법소년들이 나는 이거 해봤자 뭐 큰 처벌 안 받지롱 뭐 전과 안 생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피해자를 위해서 처벌한다. 반드시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해자가 소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뭐 그거 상관 어쨌든 피해는 똑같잖아요. 뭐 꼭 소년뿐만 아니라 처벌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낮춰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한 살 차이가 큰 의미가 있나 싶은데 13세 13세로? 정도는 좀 형법의 처벌 가능 연령을 13세로. 네. 근데 그 아이들 한 살 낮춘다고 했을 때 그게 범죄 예방 효과가 클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형벌을 이제 그 무조건 가하는 게 아니라 형벌의 마지막 수단이니까 이 범죄를 좀 나눠서 극악무도한 범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일률적으로 그냥 연령으로 나눠서 그렇게 처벌하는 거는 저도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어떤 범죄의 양태나 그런 거를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배심원들의 그럼 판정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다 달성이요. 자, 저희가 설득력이 약했나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토론입니다. 서로 말싸움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권 분들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출연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자리가 너무 뜻깊었고 다음에 또 출연시켜 주세요. 저는 이전에 촬영했던 거는 뭐 MBTI 그래서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재밌는 거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하니까 좀 오랜만에 하는 건데 저도 좀 한 번 더 우리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이슈 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앞으로 또 법이 또 개정될 때도 저희가 오늘 나눴던 얘기들을 좀 이 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고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이 틀리다. 저 사람은 틀려. 네 말은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르구나.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항상 경청하면서 또 유연한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변호사님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